안녕하세요, 주치영입니다. 자폐 아이들이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열심히 치료해도 이 아이들은 잘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아이들의 몸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개골 움직임을 좋게 하고 얼굴의 근육들, 얼굴의 감각들을 해결해주고 목의 움직임, 척추의 움직임, 이 내장기의 움직임,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다리 이런 움직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수교법을 사용했거든요. 아이들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뇌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폐 전문가들이나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의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뇌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이쪽 소뇌, 이쪽 뇌관. 뇌는 굉장히 중요하고 몇 초만 혈압 공급을 받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을 만큼 손상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자폐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이 뇌 자체의 문제 때문에 태어나서 눈 맞춤도 안 되고 호명 반응도 안 되고 언어 발달도 안 되고 인지도 안 올라가고 사회성도 발달하지 못했던 걸까요? 제가 오랫동안 이 아이들의 두개골을 만져보면서 보통 아이들하고 두개골의 어떤 움직임이나 두개골의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뇌를 싸고 있는 두개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두정거울 뼈로 톱니바퀴 형태로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봉합선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쪽에 있는 전두골, 이 뇌가 이 안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두골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평골뼈입니다. 이거는 측두골. 측두골의 봉합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비닐봉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스듬히 다 있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개골이 이 뼈가 뇌를 완벽하게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개골은 이 얼굴뼈랑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머리와 얼굴이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몸의 구조 중에 뇌를 싸고 있는 두개골은 우리 몸과 좀 다릅니다. 우리의 몸은 뼈가 가운데 있고 근육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근육으로 움직이는 것도 다 보이죠. 뇌골격입니다. 그런데 두개골은 뇌를 완벽하게 싸고 있기 때문에 뇌의 움직임을 알 수 없습니다. 외골격이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아이들의 두개골을 만져보게 되면 굉장히 단단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게 되면 압박과 이완의 느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아이들의 머리를 만져보게 되면 이 움직이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차이가 자폐 증상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 바람이 꽉 차 있게 되면 풍선 불기가 쉽지 않죠. 이 아이들의 이 두개골이 너무 긴장돼 있고 단단하다는 거는 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의미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뇌압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혈액이 잘 가지 않고 이 안에서 이 뇌세포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은 후에 나오는 그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뇌 기능은 올라갈 수 없죠. 자폐 아이들의 두개골은 왜 이렇게 긴장이 돼 있을까요? 저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때 난산이나 출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경이나 사두증이나 아니면 두피가 과도하게 긴장돼 있다면 이 두피의 긴장에 의해서 이 두개골 움직임이 제한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두개골 중에 가장 변이가 많이 생기는 뼈가 이 측두골입니다. 아이들을 만져보게 되면 이 측두골은 이 봉합선 자체가 이 비닐봉합이어가지고 측두골 변이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 있는 유양돌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가 돌출되게 되면 이 부분은 함몰되겠죠. 이 함몰되면서 직접적으로 이 뼈가 측두골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뼈가 이 뇌를 누르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 뇌를 싸고 있는 경막과 지주막과 이 연막을 압박하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쪽으로 지나간 혈관들을 눌러가지고 측두엽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두골은
이 밑쪽으로 이 저평골과 이 후두골과 이런 식으로 만나는데 바로 여기에 경정맥공이 있습니다. 이 경정맥공에 9번 설인신경, 10번 미주신경, 11번 부신경이 나옵니다. 특히 이 10번 미주신경이 이 자폐아이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번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계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수면의 문제, 소화의 문제, 호흡의 문제, 몸의 긴장도, 그리고 면역의 문제를 이 부교감신경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생겨나서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두골이 왼쪽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전두골 옆쪽에 있는 이 브로카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압박이 되게 되면 말을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평골의 변이도 많이 생기는데요. 저평골은 상완 와열이라고 해서 45도 방향에 이 귀 쪽 한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로 지나가는 신경이 3번 동안신경, 4번 팔자신경, 6번 외전신경입니다. 이 세 개의 신경이 눈동자로 움직이는 6개 근육을 지배하거든요. 근데 이 저평골 살짝씩 틀어지면서 신경이 압박을 당하게 눈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눈 맞춤이 안 되게 되고 중심시를 잘 못 보게 되고 시선 추적이 잘 안 되고 책을 쭉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눈동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눈동자가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책을 잘 읽을 수가 없게 되겠죠. 후두골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돌든지 왼쪽으로 돌든지 아니면 이 후두골 높이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갔든지 이렇게 올라갔든지. 후두골 구멍에 이 대후두공이라는 이 구멍이 문제거든요. 여기로 척수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두골에서 경추 1번과 경추 2번에 붙어있는 후두하그자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목 뒤쪽으로 올라오는 척추동맥을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척추동맥이 압박되면 이 손해나 전정 아니면 와우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들의 이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뼈들이 조금씩 틀어지게 되면서 이 얼굴로 가는 이 신경들을 압박을 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목에서 디스크가 눌리게 되면 그 신경을 따라서 손에 힘이 없고 힘이 빠지고 위축이 생기듯이 이 두개골에서 나오는 이 신경 자체가 눌리게 되면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기능적인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압박하고 있는 신경을 해결해 주지 않게 되면 절대로 특정한 감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치료를 해도 저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손쉽게 두개골을 이완시키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두피를 마사지 해줍니다. 두피에 있는 신경은 뇌를 싸고 있는 경막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피를 충분히 마사지 해주게 되면 뇌 안에 있는 경막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괄사를 이용해서도 가볍게 자극하면 도움이 됩니다. 두개골은 이런 봉합선이 있습니다. 관상봉합, 시상봉합, 인상봉합, 인자봉합. 이 봉합선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운데 있는 봉합선은 시상봉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겹친 상태에서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줍니다. 누워서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10초 정도 가볍게 당기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항상 힘은 지그시 당기고 지그시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관상봉합이 있는데 관상봉합은 여기에 있는 이 손목 라인을 이마에다 딱 댔을 때 그 관상봉합에 걸칩니다.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가볍게 앞으로 당길 겁니다. 자, 이것도 10초 정도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이 옆쪽에 인상봉합입니다. 인상봉합은 이 부분을 접촉해서 위로 올릴 겁니다. 바로 귀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밀고 올라가게 되면 딱 봉합선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인자봉합은 여기입니다. 봉합선을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잡은 상태에서 가볍게 올리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 유양돌기라는 뼈, 여기 바로 뒤에 단단한 뼈가 있거든요. 이 단단한 뼈를 여기에 한쪽에 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된 상태에서 양쪽을 밀어봅니다. 그러면 한쪽이 안 밀리든지 아니면 높이가 다르든지 형태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 움직인 쪽이 문제입니다. 저는 왼쪽이 잘 안 움직이네요. 이거를 누워서 10초씩만 해보십시오. 긴장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거를 아이한테 해주는 겁니다. 가볍게, 가볍게. 그러면 아이의 감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감각이 해결되게 되면 이 아이들의 많은 문제 행동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시각이 좋아져서 시시각 기능이 올라가고, 청각이 좋아져서 청지각 능력이 올라가고, 전정이 좋아져서 차분해지게 되고 움직임이 빨라지게 되고. 지금 했던 방식을 아이한테 해보십시오. 주의할 거는 절대로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압력의 강도는 눈을 눌렀을 때 살짝 압박감이 드는 그 정도의 힘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두피를 가볍게 가볍게 쭉 만져주시고, 자, 시상봉합 가볍게 벌리고, 관상봉합 벌리고, 인상봉합 당겨주고, 인자봉합 위로 당겨주게 되고, 그리고 귀 뒤쪽에 있는 유양돌기를 가볍게 가볍게 양쪽으로 똑같이 압박을 해서 잘 안 밀리는 쪽을 좀 더 밀면 됩니다. 아이가 30개월 이전이면 이런 봉합선 벌리긴 하지 마시고요. 아직 대천문이나 소천문이 다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30개월 이상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가볍게 그냥 두피를 쓸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좀 크면 적극적으로 이 봉합선을 자극하면서 두개골 마사지를 해줘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